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현입니다. 네, 어제 유성치 운용력이 계속 보고 계시는 피터 린치 투자 철학에서도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라. 시장에 대한 예측은 욕심이고 나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데에만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워런 버핏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죠. 피터 린치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약간 시장 흐름에 어떤 연동해서 어떤 예측을 약간 하는 쪽입니다. 근데 뭐 경기 순환주를 산다든가 경기가 턴하라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좀 워런 버핏이 관심이 없는 어떤 그 정크펀드 부실주의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이라든가 약간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런 쪽에 뭐 소형주라든가 그다음에 가치주라든가 대형주 내에서도 어떤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뭐 피터 린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장을 전망을 해야 되겠죠.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경기 순환주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별로 흐름을 전망을 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 제가 알기로는 피터 린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 이제 워런 버핏은 상대적으로 시장 전망이라든가 어떤 산업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약간 좀 소홀히 합니다. 오로지 기업 분석만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스타일의 올가의 대가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피터 린치도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시 보고 있는 게 기업의 어떤 가치, 기업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그래도 올가의 대가 중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그분이 가장 또 수익률도 좀 많이 냈지만은 손실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상당히 그의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관을, 투자 원칙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랬던 뛰어난 투자 올가의 대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의 워런 버핏이 어떠한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관, 투자 어떤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 주식을 좀 매매하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워런 버핏은 가장 기업의 가치를 유지를 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업의 가치를 고려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처럼 따라하기 쉽지 않은 것 자체가 워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크게 자산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 가치, 성장 가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 한다면 뭐 프랜차이즈 가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그래서 자산 가치와 그 다음 워런 버핏이 가장 투자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초기의 투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가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성장 가치를 염두에 둔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까지는 자산 가치와 성장 가치의 관점에서 자산 가치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측면에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워런 버핏이 가장 투자 판단 지표 중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ROE 지표를 가지고 워런 버핏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매매를 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수익 가치 연결해서 수익 가치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크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수익 가치, 성장 가치, 무형 가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에 비해서는 워런 버핏이 수익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이 지표 자체가 별로 무의미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미 성장 가치와 또 자산 가치 측면에서 수익 가치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소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표이고 또 개인 투자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 수익 가치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가치 평가 요소 중에서 수익 가치 측면을 고려한다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자체가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을 이기는 주식에 투자하라. 채권 수익률. 앞전 시간에 제가 워런 버핏이 시장을 전망을 하지는 않지만 가장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신경을 쓰고 있는 지표 자체가 금리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준점을 두는 부분 자체는 미국으로 따지면 아마 30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을 좀 따질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수익률 현재 한 2%대 정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국공채가 비싸게 거의 웬만하면 단기간에 좀 망할 것 같지 않는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국공채 수익률과 비슷하게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채 수익률 정도는 한 2% 정도 되는 거니까 우량채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2% 이상 정도의 어떤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음으로 번다 한다면 이런 또 부분들은 주식 투자로 보면 뭘로 나타나느냐? 부분을 나타나면 수익성 지표와 관련된 이따 언급되겠지만 PER 측면에서도 연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던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가지고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금리와 종합주가에서 오늘 금통에서 금리를 2%대 동결을 했는데 상당히 크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 자체도 조만간 있을 미국 FOMC의 금리 정책 회의도 우리가 주목한 부분 자체는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주가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아도 쉽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미국 시장도 다우지수가 1965년도부터 거의 65년부터 81년도 사이에 거의 17년 동안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를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 자체는 당시에 미국의 금리 자체가 15% 정도까지 급등했고 또 물가 상승률도 13%가 급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성장을 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 뒤로 85년 이후로 금리가 떨어지고 또 물가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85년도에 2000포인트, 그 다음에 90년대에 3000, 4000, 오늘날에 18,0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정도 전후에서 1999년도 정도까지 우리나라 전후까지 IMF 때는 한때 금리가 3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거의 한 20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500에서 1000포인트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2000년도 이후에 IMF 이후에 금리가 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와 종합주가지수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를 하는 종목의 어떤 수익률 목표 자체가 금리하고 여기다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재 금리 수준 자체가 워낙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2%에다가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대입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금리와 물가 수준 정도는 최소한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 금리는 커버된다 한다더라도 만약에 물가가 3% 5% 올라간다 한다면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냈지만 물가 상승률에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가가 안정을 찾아야 되고 금리가 안정되는 국면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낮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어떤 우리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떤 워낙 저금리고 물가 수준 자체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정도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식 투자한다면 우리가 채권 금리 이상의 또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뭘 지표를 봐야 되느냐, 주식으로 어떤 따진다 한다면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결국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나 제가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죠.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결국은 정기예금 이자료가 똑같습니다. 자기 자본이 회사가 예컨대 1조 원짜리 회사가 2천억 정도의 연간 단기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익률이 20%고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돈을 맡긴다 한다면 연간 20% 정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을 본다 한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최소한 채권 수익률 이상을 목표로 한다 한다면 자기 자본율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어떤 국내 시장의 어떤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금리 수준을 감안한다 한다면 최소한 자기 자본 이익률이 4% 5%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4%는 돼야 되겠죠.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2% 정도 더하면 약 3-4% 정도가 좀 되는데 여기다가 주식 시장의 어떤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한다 한다면 최소한 5% 6%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매매를 하실 때 오런 버핏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최소한 현재 시장에 어떤 저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 기준에서 5% 6% 되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그렇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 선호하는 종목들은 조금 전에 표를 보시다시피 대부분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높죠. 가장 지금 자기 자본율이 높은 종목들 한국셀서유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274% 정도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여타 뭐 조선선제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채권 수익률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5%, 4%, 5%밖에 안 되는 기업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뭐 그렇던 종목들 그다음에 롯데쇼핑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30%, 50% 과거에 5년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ROE 자체가 채권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컨대 삼성물산을 예를 든다 한다면 저는 삼성물산을 계속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쪽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투자를 하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밖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 삼성물산은 자기 자본이 약 11조 원입니다. 11조 원인데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이익이 자체에서 단기 수익 창출 능력이 변동이 없습니다. 4천억이라는 거죠. 즉 11조 원 가지고 연간 4천억, 5천억 정도밖에 이익을 못 내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자체가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삼성물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여러분들이 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이 2010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5년 동안 지수 6만 9천원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딱 24%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24% 정도 상승을 했으면 연간 물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다 한다면 삼성물산 5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딱 지금 본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ROE 채권금리 이상의 또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한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오런 버핏도 이런 또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10% 이상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 자, 현재 지금 배당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익가치 측면에서 오런 버핏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회사의 배당이나 자체는 1년 동안 결산 실적을 가지고 이익 난 금액의 주주의 몫에 따라서 뭐 배당을 해주는 그랬던 내용이나 더 봐야 되겠죠. 1년 동안 결산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회사의 배당이라는 것 자체는 대체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배당 정책만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또 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오런 버핏이 생각하고 있는 배당 수익률은 목표는 뭐냐? 조금 전에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채 수익률이 약 70%만 돼도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회사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우량채 기준으로 3%다 건다면 2% 이상에다 물가 상승률 고려해 본다면 현재 보는다면 오런 버핏 기준으로 본다면 약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 정도만 된다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충분히 높은 종목으로 투자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게 상당히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것 자체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이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적정한 이익이 좀 내고 배당을 준다 한다면 계속적으로 묻어놓고 배당만 받아도 1년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해서도 주가가 빠지지가 않죠. 배당을 준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 기업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거고 재무 내용 자체가 안정적이고 현금 캐시플로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데 현재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높은 기업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시점에서는 요즘 연말 시장이다 기대치가 많이 낮은 시점에서는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달, 9월달에 배당 투자와 관련된 어떤 매력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전개되다가 최근에 중성 정보도 중심으로 많이 빠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막상 연말에 배당락이 된다 한다더라도 배당락이 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정기예금 금리 자체가 2%대고 기준금리가 2%나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4%, 5% 정도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렇던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업의 수익성 지표와 관련해서 오런 버핏이 이제 평가되는 제가 PER이 낮은 주식을 사라.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많이 접하는 부분이죠. PER 자체는 워낙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가들도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ER은 뭐 원금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PER이 10배라는 것 자체는 원금 회수 기간이 10년이면 되는 거니까 주가 수익률을 계산한다 한다면 10%라고 좀 봐야 되겠죠. PER이 20배면 원금 회수 기간이 20년이 걸리는 거고 그걸 PBR 예상 수익률로 역수기 때문에 이자율로 따지면 5%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PER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15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현재 올해 예상 PER로 주식 투자했던 예상 수익률로 따지면 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당초에 연초 대비해서 연초는 10배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현재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나면서 15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게 전개되면서 종합주가지수 못 올라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PER 자체는 낮을수록 원금 회수 기간이 빠르다는 관점에서 PER이 낮은 종목들을 사다 그렇게 좀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예. 네네. 운용형님 앞서서 그 배당주, 고배당주 투자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표에서도 뭐 정상 JLS라든지 진양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배당이 참 높다는 걸 또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PER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셨는데요. 워런 버핏이 2003년 전후에 포스코, 기아차, 뭐 대한제분 이런 우리나라의 몇몇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관련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한 건지 또 단순히 낮은 PER만 그 어떤 기준을 놓고 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 딱 다시 한번 꺼내봤을 때 워런 버핏의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아마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좀 방문을 했었죠. 두 번째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한 20여 개 종목을 투자를 했다. 그런 쪽 알려졌는데, 실제로 알려진 종목은 당시 뭐 대한제분하고 포스코하고 뭐 기아차 뭐 일부 종목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뭐 포스코하고 이제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 시점, 워런 버핏이 매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2003년도에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당시에 보니까 대한제분 같은 경우 주가가 35,000원대더라고요. 연간 이익이 200억 됐습니다. 즉 PER로 계산해 보니까 3배 되는 수준이었고 PBR로 따지니까 0.2배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즉 그다음에 ROE 자체는 워런 버핏의 기준에는 미달했습니다. 약 6%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즉 당시에 대한제분을 워런 버핏이 매매할 때는 PER이 워낙 3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자본율이 워런 버핏 기준에 미달되는 6%였지만은 주식을 좀 샀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PBR이 0.2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당시에 자기 자본이 12조 원대였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2조 원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본율로 계산해 보니까 16.6%가 나왔습니다. 즉 워런 버핏의 기준에 맞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PBR로 따지면 0.7배밖에 안 됐고 또 PER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5배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즉 당시에는 포스코가 정말 워런 버핏한테는 정말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포스코를 워런 버핏이 사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왜? 포스코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4%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PBR은 쌉니다. 그렇지만 현재 포스코의 영업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 당시에는 포스코가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투자 판단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세계 1위 철강 회사인 룩셈부르크에 있는 뭐 아르셀로메탈이라든가 관련 기업에 비해서 국가가 싸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 물량 자체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철강 쪽에 들어온 물량 자체는 무려 35%입니다. 그만큼 철강업 방향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포스코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4%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ROE가 워낙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채 안 된다는 관점에서 워런 버핏이 당시에는 포스코를 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저 PER 종목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포일 좀 준비했었는데 시간 때문에 뭐 자세히 언급을 드릴 수가 없네요. 보니까 여전히 PER이 낮은 종목들은 뭐 동원개발이라든가 사조협회라든가 화승RN이라든가 세아장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 종목 중에서 약간 이들 종목들은 나름대로 PR이 낮을 만한 이유가 있죠. 저성장이라든가. 그렇지만 약간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면 이들 종목들이 과거에 동원산업이라든가 선진처럼 일시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도 매매를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저 PER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PER 종목 가지고 가장 올가에서 뛰어난 수익을 냈던 사람이 존 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PER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가지고 1964년부터 95년도, 32년도 사이에 5,600% 가까이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지표 자체가 PER 지표라는 관점에서 저 PER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 수익 자체가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더 투자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은 마지막 워런 버핏이 한 내용을 정리 좀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간단하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적은 대가를 치르고 사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영원히 소유하는 형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된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워런 버핏이 뭐 꾸준하게 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